강태현 대표 로펌 집안에 시집 가신다고요? 세상에. 축하할 일이지만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김 여사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프라이빗 교양 모임이 끝난 후 한적한 카페 구석 자리였습니다. 박선영 씨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딸의 결혼 소식을 자랑스럽게 전하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다음 말에 그녀의 얼굴에서 혈기가 싹 가셨습니다. 사업가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인데 강 변호사님이 청담동 비밀 사교 클럽 템페스트의 VVIP라는 소문이 있어요. 최근에는 유흥업소 관계자들이 가람이라는 여자와 스캔들이 장난 아니라는 말도 돌고요. 그 여성을 세컨드로 앉히려고 노력 중이라고 하던데요. 소문이라뇨? 강 변호사님은 평판이 아주 좋은데요. 선영 씨는 불안감에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강희준 변호사 겉으로는 올곧죠. 하지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김 여사는 주변을 한 번 더 살피고는 더욱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그 집안이 겉으로는 철옹성 같지만 속으로는 소문이 대단합니다. 선영 씨, 따님을 그런 곳에 보내도 괜찮으시겠어요? 박선영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귀에 방금 들어온 은밀한 속삭임은 딸 윤서아의 완벽한 미래를 위해 자신이 설계한 모든 것에 금이 가는 소리였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짐 없이 단정한 모습을 유지해온 선영 씨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선영 씨는 딸 윤서아를 3대째 법조 명문가인 로펌 정의원의 장남 강희준 변호사와 결혼시키려 했습니다. 명문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강남에서 개인 치과를 운영하는 서아는 이미 사회적으로 성공한 골드미스였습니다. 하지만 선영 씨의 눈에는 딸에게 안정적인 울타리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딸 몰래 거액을 지불하고 상위 5% 결혼정보회사 헤리티지에 등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강희준 변호사는 그 모든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훤칠한 외모, 냉철한 지성, 그리고 로펌 정의원이라는 절대적인 명예. 서아 역시 이성적인 판단 끝에 이준과의 결혼을 받아들였습니다. 6개월간의 만남 동안 선영 씨는 정의원 가문의 배경과 평판을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흠집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드디어 딸의 인생을 위한 최고의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김 여사의 경고는 그 모든 확신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내 딸이 명문가라는 허울 좋은 감옥에 갇혀 남편의 문란한 사생활을 묵인하며 살아야 한단 말인가? 선영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 결혼을 파기해야 한다고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소문만으로는 거대 로펌 정의원의 후계자와의 결혼을 엎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과연 유능한 치과의사 윤서아를 사로잡은 완벽한 남자 강희준 변호사는 정말로 밤의 유흥가에서 이중생활을 하는 바람둥이였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명문가를 시기하는 헛소문에 불과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 박선영은 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 결혼을 파국으로 이끌 진실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의 따뜻하고 소중한 댓글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박선영은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여전히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온통 딸 윤서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뛰어난 능력과 미모를 가진 딸이 자신처럼 평범하고 고단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선영은 평생을 딸의 성공을 위해 헌신했고 그 결과 서아는 서울의 명문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강남에서 개인 치과를 운영하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눈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정적인 울타리였습니다.
아무리 서아가 훌륭한 치과 의사로 성공했다 해도 그녀에게는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견고한 배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아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으니 이제 걸맞은 뿌리를 찾아야지. 선영은 서아 몰래 상위 5% 상류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최고급 결혼정보회사 헤리티지에 딸의 프로필을 등록했습니다. 비용은 상상 이상이었지만 딸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영은 딸이 단순히 재력이 아닌 3대째 이어져 온 가문의 명예를 가진 집안으로 시집 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서아는 처음에는 반발했습니다. 엄마, 나는 내 힘으로도 충분히 괜찮게 살고 있어. 그런 조건적인 만남은 싫어. 서아야, 내가 원하는 건 안정이지 않니? 사랑도 중요하지만 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견고한 가풍과 배경, 그게 바로 명문가의 가치란다. 엄마는 내가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살기를 원해. 선영의 간절함 앞에서 서아는 결국 마지못해 맞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치과 의사로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어머니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선영이 바라던 완벽한 매칭이 이루어졌습니다. 상대 남자는 강희준 변호사였습니다. 대한민국 법조계의 상징이자 3대째 최고 로펌을 이끌고 있는 정의원의 장남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강태현은 전직 고위 법관 출신으로 가문의 권위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준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했습니다. 훤칠한 외모, 냉철한 지성, 그리고 가문의 명성에 걸맞은 도덕적 평판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은 고풍스러운 한정식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아는 약간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이준의 차분하고 배려 깊은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서아 씨가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 헌신하는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저희 가문은 법으로 사람들의 정의를 지키지만 서아 씨는 고통 자체를 덜어주는군요. 이준의 진심 어린 칭찬에 서아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서아의 직업인 치과 의사에 대해 깊은 존중을 표했고 그녀의 섬세함과 전문성을 인정했습니다. 만남이 거듭될수록 서아는 이준이 단순히 명문가의 자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일에 헌신하는 법률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영은 두 사람이 만나는 6개월 동안 이준의 배경과 평판을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헤리티지의 정보 외에 사설 경로까지 동원했습니다. 로펌 정의원은 3대째 이어져 온 법조계의 명문이었고 강태현 대표는 고위 법관 출신으로 정계와 재계의 탄탄한 인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준 역시 로펌에서 가장 촉망받는 변호사였으며 사적인 스캔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정의원 가문에는 흠집이 없었습니다. 선영은 드디어 딸의 인생을 위한 최고의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확신했습니다. 상견례 날 선영은 긴장으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상견례는 고풍스러운 한정식집 별채에서 진행되었지만 분위기는 차분함을 넘어선 엄숙함이었습니다. 선영은 최선을 다해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서아 역시 품위 있는 한복 차림으로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인 강태현 대표는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법률가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과 흐트러짐 없는 위엄을 풍겼습니다. 그는 선영과 서아를 맞이하며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상대를 평가하는 냉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선영 여사님, 서아 양을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명예를 가장 중시합니다. 우리 이준이에게 걸맞은 배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칭찬이었지만 선영은 마치 시험대에 오른 듯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강태현의 말투는 격식을 갖췄지만 그 속에는 자신들이 선택해준 것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듯한 오만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가장 신경이 쓰였던 것은 시어머니 서재희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 있었습니다. 제희는 식사 내내 거의 말이 없었고 가끔 남편인 강태현의 눈치를 살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영은 제희의 침묵 속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강태현은 찻잔을 내려놓고 마치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하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선영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문에 들어올 서아에게 전달하는 불문율이었습니다. 서아에게 당부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문이 3대째 이어져 온 힘의 근원이죠. 담장 밖에서 일어난 일은 담장 안에서 모르는 척하고 담장 안에서 일어난 일은 절대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 내가 이준희의 아내가 된다면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선영은 순간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명예를 지키기 위한 강한 가풍이라기엔 그 말 속에 숨겨진 위험한 비밀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가문 내부에 감춰진 어두운 그림자가 있으며 그것을 영원히 침묵으로 덮어야 한다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대표님. 그 자리에는 늦둥이 동생인 강지후도 함께 있었습니다. 지후는 로펌 가문의 기대와 달리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예고생이었습니다. 20살 차이가 나는 형 이준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소년이었습니다. 지후는 상견례 내내 긴장한 표정으로 형의 옆에 앉아 있었고 이준은 그런 동생을 유독 과보호하는 듯 했습니다. 제이가 지후에게 인사를 시키려 하자 이준이 재빨리 나섰습니다. 어머니, 지후는 아직 어립니다. 상견례 분위기가 부담스러울 겁니다. 이준은 어머니를 제지하며 지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선영은 이준의 극진한 동생 사랑이 조금은 지나치다고 느꼈습니다. 20살이나 차이 나는 동생에게 쏟는 애정이 단순한 형제애를 넘어서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상견례는 무사히 끝났지만 선영의 마음속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강태현의 엄포, 제희의 침묵, 그리고 이준의 지나친 동생 사랑.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이 가문에는 무언가 감춰진 비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 후 서아는 이준과의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준 씨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아. 내가 겪은 사람들 중 가장 이성적이고 배려심이 깊어. 상견례 때는 좀 엄격한 분위기였지만 이준 씨는 나를 존중해주고 내 일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줘. 선영은 딸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안도했지만 상견례 때 느꼈던 서늘함과 강태현의 엄포가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너무 완벽한 것은 반드시 속이 썩어 있다는 오랜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온 어머니의 촉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선영은 오랜만에 자신의 교양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명문가 사모님들이 주로 참여하는 프라이빗 모임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커피를 마시던 중 선영은 친분이 있는 김 여사에게 자랑스러운 듯 딸의 결혼 소식을 흘렸습니다. 김 여사는 남편이 강태현의 로펌 정의원과 간접적으로 사업상 연관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김 여사님, 저희 서아가 곧 시집을 갑니다. 로펌 정의원 강태현 대표님의 장남 강희준 변호사에게요. 3대째 법조 명문가라니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선영은 흐뭇하게 미소 지었으나 김 여사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복잡하게 굳어졌습니다. 김 여사는 주변을 살피더니 선영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댔습니다. 선영 씨, 정의원에 시집 가신다고요? 세상에. 축하할 일이지만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그 집안이 겉으로는 철옹성 같지만 속으로는 소문이 대단합니다. 소문이라뇨? 강 변호사님은 평판이 아주 좋은데요. 선영은 불안감에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강희준 변호사, 겉으로는 올곧죠. 하지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사업가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인데 강 변호사님이 청담동 비밀 사교 클럽 템페스트의 VVIP라는 소문이 있어요. 최근에는 유흥업소 관계자들이 가람이라는 여자와 스캔들이 장난 아니라는 말도 돌고요.
그 여성을 세컨드로 안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하던데요. 김 여사의 말에 선영의 얼굴에서 혈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녀가 상상할 수 없었던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김 여사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강희준 변호사도 그런 엄한 집안에서 지칠 거예요. 그렇게라도 스트레스를 푼다는 소문도 있고요. 강태현 대표의 가문, 겉보기엔 정이지만 속은 부패입니다. 선영 씨, 따님을 그 지옥에 보내지 마세요. 선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딸이 바람둥이에게 시집가게 둘 수는 없어. 템페스트와 스캔들이라는 단어는 선영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상대는 법조계의 거물인 정의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명예를 지키면서 이 위기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선영은 곧바로 이 모든 것이 사실인지 딸 몰래 파헤쳐야 함을 직감했습니다. 이 모든 의혹을 제거하기 위해 그녀는 곧바로 사설탐정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선영은 서울 강남의 한 사설탐정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소개를 통해 신뢰할 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탐정에게 강희준 변호사의 모든 행적을 24시간 감시하고 특히 템페스트 출입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비용은 상당했지만 딸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강희준 변호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기록해 주십시오. 특히 퇴근 후 행적과 주말 동선에 집중해 주세요. 청담동의 템페스트라는 클럽에 출입하는지, 그리고 가람이라는 여성과의 접촉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틀 후부터 본격적인 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탐정의 초기 보고서는 이준의 결백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이준은 로펌에서 가장 성실한 변호사였으며 사적인 약속도 거의 잡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까지 로펌에 머물렀고 점심시간에도 거의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도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로펌에 나와 일했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이준의 행적은 김 여사의 제보대로 미묘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준은 거의 매일 저녁 늦둥이 동생 지우를 예고해서 픽업하는 일로 하루를 마쳤습니다. 선영은 탐정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 속에서 이준이 지우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를 확인했습니다. 이준은 학교 앞에서 지우를 기다리고 있다가 동생이 나오면 어깨를 감싸 안으며 차에 태웠습니다. 탐정의 보고서에는 이준과 지우의 대화 내용도 일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우야, 오늘 바이올린 연습 힘들었지? 형이 내가 좋아하는 마카롱 케이크 사놨어. 걱정 마. 아버지께는 늦게까지 모의 재판 준비한다고 말해놓았으니 넌 내 방에서 마음껏 연습하렴. 선영은 이준의 동생 사랑이 지극하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그 애정이 지나치게 보호적이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20살이나 차이 나는 동생에게 쏟는 애정이 단순한 형제애를 넘어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밤 11시가 넘은 시각, 이준이 다시 외출하는 사진을 보고는 선영은 다시 긴장했습니다. 탐정의 보고서에는 이준이 고급 세단을 몰고 청담동 방향으로 향하는 장면이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김 여사의 말이 맞았어. 선영은 침통한 마음으로 다음 날 보고서를 기다렸습니다. 이준은 청담동의 비밀 사교 클럽 템페스트로 향했습니다. 탐정은 이준의 차량을 미행하여 클럽 입구까지 추적했고 이준이 클럽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사진으로 포착했습니다. 선영은 침통한 마음으로 다음 보고서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탐정의 상세 보고서가 선영의 이메일로 전송되었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선영이 짐작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탐정은 클럽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클럽 직원들은 강 대표님이 어제도 5번 룸을 예약했으며
최근 유흥 여성 가람과의 관계에 깊이 빠져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강 대표님은 강희준이 아니었습니다. 클럽 직원들은 강 변호사 이준희가 아닌 그의 아버지 강태현 대표를 강 대표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클럽 내에서 VVIP는 강태현 대표였으며 강희준 변호사는 집안의 비밀이 누설되지 않게 밤늦게 술에 취한 아버지를 모시러 오거나 아버지의 비위를 맞추러 가끔 클럽에 나타나는 역할이었습니다. 탐정의 보고서에는 더욱 상세한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강태현은 템페스트의 단골 고객이었으며 특히 가람이라는 예명을 가진 유흥 여성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클럽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강태현은 가람을 세컨드로 앉히려고 노력 중이었고 이미 청담동에 고급 오피스텔을 마련해 주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이주는 아버지가 술에 취해 클럽에서 문제를 일으킬까봐 거의 매주 밤늦게 클럽에 나타나 아버지를 모시고 돌아갔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요구로 클럽에 동석하기도 했지만 그 자리에서 이주는 술도 거의 마시지 않고 여성 접대도 거부했다고 합니다. 선영은 보고서를 읽으며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딸의 결혼을 파국으로 몰아넣을 뻔했던 스캔들의 주인공은 예비 사위가 아니라 예비 시아버지였습니다. 법과 정의를 외치는 로펌 대표가 밤에는 추잡한 유흥업소 단골이라니. 선영은 강태현의 위선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상견례에서 담장 밖에서 일어난 일은 담장 안에서 모르는 척하라던 그의 엄포가 바로 자신의 추악한 사생활을 묵인하라는 의미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밀려왔습니다. 딸의 결혼 상대는 결백했습니다. 그러나 선영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보고서를 다시 읽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준이 혼자 완벽하다고 이 결혼을 진행할 수는 없어. 이준이가 20년 동안 아버지의 추악한 비밀을 묵인하며 살아온 저 집안의 분위기 자체가 문제야. 선영은 며칠 전 서재의 여사가 상견례에서 보였던 공허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담장 밖에서 일어난 일은 담장 안에서 모르는 척하고 이 말이 시아버지의 외도를 묵인하며 살아온 시어머니 자신의 생존 전략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재희는 수십 년간 남편의 외도를 알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로펌 정의원의 안주인이라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 온 것입니다. 선영은 딸을 이 거대한 거짓말의 카르텔 속으로 보낼 수 없었습니다. 서아가 결혼 후 제이처럼 남편 가족의 추악한 비밀을 평생 묵인하며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결코 행복한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딸의 결혼 파기를 위한 확실한 명분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명분은 강태현의 사생활보다 더 강력하고 서아 스스로도 납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선영은 탐정에게 추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번에는 강 대표 가족의 내밀한 관계, 특히 늦둥이 동생 강지후의 출생 배경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강태현의 추악한 사생활은 박선영에게 큰 충격이었으나 딸의 결혼을 막을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선영은 보다 근본적인 결함을 찾아야 한다고 판단했고 그 시선은 늦둥이 동생 강지후에게로 향했습니다. 강 대표가 밖으로 돌았다는 건 부부 관계가 오래전에 파탄 났다는 의미인데 어떻게 20년 터울의 늦둥이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 단순히 늦게 가진 아이로 치부하기엔 상견례 때 서재의 여사의 눈빛이 너무나 공허했어. 선영은 자신이 상견례 때 느꼈던 위화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강태현의 엄격한 가풍과 서재희의 숨막히는 침묵. 그리고 이준의 지나친 동생 사랑. 이 모든 것이 지후의 출생이라는 미스터리를 중심으로 맴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탐정에게 강태현 부부의 관계가 늦둥이 출산 시기에 어떠했는지, 그리고 지우가 태어났을 때 가족 구성원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최대한 상세하고 은밀하게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탐정은 헤리티지 측에서 제공한 공식 정보 외에 비공식적인 소문들을 보고했습니다.
강태원 대표님 부부가 늦둥이를 낳았을 무렵 강 대표님의 외도는 절정에 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로펌 내부에서는 강 대표님이 특정 여성과의 관계 때문에 집에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서재희 여사가 화병으로 쓰러졌다는 소문까지 있었습니다. 탐정은 보고서를 넘기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로펌 내부에서는 강 대표님이 당시 정 의원의 후계자로 예정된 아들 강희준 변호사에게 지나치게 엄격했고 서재희 여사가 이를 감싸느라 고통스러워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늦둥이가 태어났고 강 대표님은 그 이후로 이준 변호사에게 더욱 혹독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마치 뭔가에 대한 분노를 이준 변호사에게 쏟아내는 것처럼 보였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선영은 보고서를 읽으며 깊은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부부 관계가 완전히 파탄난 시기에 태어난 아이. 이준이 동생에게 쏟는 지극한 애정을 단순한 형제로만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선영의 오랜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온 어머니의 촉은 이 모든 것이 이준이 감추고 있는 사생아 스캔들을 덮기 위한 가문이 연극일 수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을 가리켰습니다. 이준이가 20살 무렵 실수로 아이를 낳았고 로펌의 명예를 위해 서재희 여사가 그 아이를 늦둥이로 호적에 올렸다. 선영은 이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딸 서아는 3대째 명문가의 며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사생아를 함께 묵인하고 키워야 하는 비극의 여주인공이 될 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평생 가슴에 묻고 강태원이 명령한 대로 담장 안의 일을 절대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영은 이제 딸 서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 위험한 진실을 파헤쳐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딸의 명예와 미래를 위해 이 싸움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선영은 딸 서아를 자신의 치과 병원 옆에 위치한 조용한 카페로 불렀습니다. 치과의사 윤서아는 항상 냉철한 이성과 현실적인 판단력을 자랑하는 어머니의 자랑이었습니다. 서아는 약간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임플란트 수술이 있었고 오후에도 중요한 환자 예약이 잡혀 있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나 오늘 오후에 중요한 임플란트 수술이 있어서 시간이 없어. 서아야, 결혼은 잠시 미뤄야겠다. 선영의 단호한 말에 서아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이준 씨랑 나 문제 없어. 오히려 요즘 들어 더 좋아지고 있는데. 상견례 이후에 엄마가 너무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일부러 연락 안 했어.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알아낸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강태원의 유흥업소 출입, 가람이라는 여성과의 스캔들, 그리고 서재희 여사의 침묵. 선영은 탐정이 보내온 보고서의 사본을 서아 앞에 내밀었습니다. 서아는 보고서를 읽으며 충격을 받았지만 그녀의 직업적 이성이 먼저 작동했습니다. 치과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의 복잡한 케이스를 다뤄온 서아는 감정보다는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건 이준 씨의 문제가 아니야. 이준 씨는 오히려 아버지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고통받고 있어. 나는 이준 씨에게서 가문에서 탈출하고 싶은 열망을 봤어. 내가 그 사람의 구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아버지의 문제는 아버지의 사생활일 뿐이야. 나는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어. 치과 의사로서 서아는 언제나 손해와 이득을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명문 로펌과의 결합이 주는 안정적인 이득을 시아버지의 도덕적 결함이라는 손해로 상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아에게 결혼은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라 이성적인 계약이었습니다. 선영은 딸의 냉정한 반응에 절망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딸을 설득했습니다. 서하야, 겉으로 보이는 명예에 속으면 안 돼. 그 집안은 썩었어. 너는 그 썩은 냄새를 평생 모르는 척하고 살 수 있겠니? 시어머니 서재희 여사를 봐. 그분은 평생을 남편의 외도를 묵인하며
명예라는 허울 아래서 자신을 죽이고 살아왔어. 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니? 서한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한은 여전히 이성적인 판단을 고수했습니다. 엄마, 나는 시어머니가 아니야. 나는 내 커리어가 있고 내 병원이 있어. 나는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아. 시아버지의 문제는 시아버지의 문제일 뿐이야. 이준 씨와 나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 선영은 딸의 고집에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선영은 목소리를 낮추고 가장 결정적인 의혹을 꺼냈습니다. 서하야, 나에게 마지막 의혹이 남아 있어. 무슨 의혹? 선영은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늦둥이 동생 지후군. 이준이가 20살이나 차이 나는 동생을 지극히 아끼는 것이 이상했어. 내 촉이 말해. 서하, 지후는 이준이의 사생아일지도 몰라. 이준이가 어린 시절 저지른 실수를 가문의 명예를 위해 시어머니가 늦둥이로 둔갑시켜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서하는 어머니의 발언에 경악했습니다. 엄마, 말도 안 돼. 이준 씨가 20살 때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면 지금쯤 어디선가 소문이 났을 거야. 그리고 이준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를 믿어. 하지만 서하의 마음속에도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준의 동생에 대한 애정은 단순한 형제애를 넘어 죄책감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하는 몇 번이나 이준과 지후가 함께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준은 지후에게 지나치게 보호적이었고 지후 역시 형에게 깊은 의존을 보였습니다. 선영은 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하야, 나는 내가 최고의 치과 의사로 가장 고귀한 여성으로 인정받는 것을 원해. 내가 저 추악한 진실을 묻고 평생 살게 할 수는 없어. 내가 치과 의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니? 서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치과 의사로서의 자신의 신념을 떠올렸습니다. 환자의 고통의 근원을 찾아 가장 정확하고 완벽하게 치료하는 것. 그래. 이준이의 가족은 지금 썩은 치주염을 앓고 있는 셈이야. 겉으로만 보기 좋게 덮으면 언젠가 잇몸 전체가 무너져 내리지. 서하야, 내가 치과 의사로서 가장 정확한 진단 도구를 사용하듯 이준이에게도 진실을 요구해줘. 지후군의 친자 검사를 요구해줘. 서하는 어머니의 말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치과 의사로서 그녀는 불확실한 진단을 싫어했습니다. 모든 것은 명확한 증거와 데이터로 확인되어야 했습니다. 만약 지우가 정말 이준의 사생아라면 그것은 결혼을 파기할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어머니의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절규와 딸의 이성적 판단이 만나는 지점에서 서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을 하든 파혼을 하든 나는 이 고통의 근원을 확인해야만 한다. 서하는 강희준 변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만남의 장소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이준은 서하의 눈빛에서 전에 없던 날카로운 빛을 읽었습니다. 서하 씨, 무슨 일이 있습니까? 표정이 좋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준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하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이준 씨, 제가 아버님에 대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준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하 씨, 제가 아버지의 일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을 겁니다. 제가 약속드리죠. 결혼 후에는 저희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새로운 가풍을 만들어 나갑시다. 아버지의 잘못은 아버지의 것일 뿐입니다. 저는 서하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준의 간절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서하는 준비해온 서류 그의 앞에 밀었습니다. 그것은 친자 확인 의뢰서였습니다. 이준 씨, 당신의 결백은 믿어요.
하지만 당신의 동생 지후 군에 대한 의혹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환자의 치아 상태를 진단할 때 작은 가능성도 무시하지 않고 엑스레이를 찍고 CT 촬영을 합니다. 나는 불완전한 짐작으로 내 인생을 걸 수 없어요. 서한은 자신의 전문성을 들어 이성적인 요구를 관철시켰습니다. 지후 군은 당신의 동생이 맞습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지후 군의 친부가 맞습니까? 만약 지후 군이 당신의 아들이라면 나는 당신의 진실을 존중할 것입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진실 위에 평생을 불안하게 살 수는 없어요. 지후 군과 당신 그리고 강 대표님 부부의 친자 검사를 진행합시다. 이주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서아 씨, 어떻게 이런 잔인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지후는 제 동생이 맞습니다. 제발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가문에 대한 모독입니다. 믿음은 확인을 통해서만 공고해집니다. 이준 씨는 변호사이고 나는 치과의사입니다. 우리는 모두 팩트와 증거를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검사를 통해 나에게 당신의 결백을 증명하십시오. 서하의 냉철함은 이준의 감정적인 호소를 압도했습니다. 서하는 치과의사로서 수많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때로는 환자가 거부하더라도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요한 검사를 강행해야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준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는 서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사랑도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서하는 진실을 알기 전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준은 결국 이 결혼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으로 서하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서하를 향한 사랑 그리고 지우를 향한 지극한 책임감 때문에 진실의 칼날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 결과는 오직 우리와 부모님 그리고 지우만이 아는 영원한 비밀로 남아야 합니다. 서아 씨, 이것이 당신과 나의 결혼 계약의 최종 조건입니다. 만약 검사 결과가 당신의 의혹을 해소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우리 가문에 대해 어떤 의심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합니다. 만약 검사 결과가 당신의 결백을 증명한다면 나는 더 이상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박선영은 딸이 강희준과 함께 유전자 샘플을 제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딸의 행복을 위한 자신의 계획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섰음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가 이준의 결백을 증명한다면 서아는 결혼을 강행할 것이고 선영은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어머니의 촉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 사무실에 서하와 이준, 그리고 선영이 함께 앉았습니다. 선영은 딸의 옆에서 떨리는 손으로 서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준은 창백한 얼굴로 탐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탐정은 봉인된 봉투를 꺼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먼저 검사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국내 최고 수준의 유전자 검사 기관에 의뢰했으며 강희준 변호사님과 강지후 군, 그리고 강태현 대표님과 서재희 여사님의 샘플을 각각 분석했습니다. 탐정은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먼저 강희준 변호사님과 강지후 군의 친자 확인 결과입니다. 선영은 숨을 죽였습니다. 서하는 이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강희준 변호사님과 강지후 군의 친자 확인 결과는 불일치로 나왔습니다. 선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이준이 지후의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준의 표정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이미 더 큰 진실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탐정은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 결과는 선영의 촉이 맞는지, 즉 지우의 친부가 강태헌인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강태헌 대표님과 강지후 군의 친자 확인 결과는 불일치로 확인되었습니다. 선영은 충격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내 촉이 맞았어. 지후는 강태헌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딸의 결혼을 막을 결정적인 명분을 확보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거대 가문이 위선을 목격했다는 역겨움이 치밀었습니다. 서한은 창백한 얼굴로 탐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주는 고개를 떨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탐정은 세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재의 여사님과 강지후 군의 친자 관계는 친자 일치입니다. 지후는 어머니 서재희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 강태헌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서재희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지후를 낳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선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상견례에서 강태헌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담장 밖에서 일어난 일은 담장 안에서 모르는 척하고 담장 안에서 일어난 일은 절대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히 가문의 가풍이 아니라 서재희의 외도라는 엄청난 비밀을 영원히 묻어두기 위한 철옹성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탐정은 가장 충격적인 서류를 마지막으로 꺼내들었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의뢰한 Y-염 색채 동일 붓계 확인 검사 결과입니다. 탐정은 잠시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태헌 대표님과 강지후 군은 친자는 아니지만 Y-염 색채 동일 붓계 일치로 확인되었습니다. 선영과 서하 그리고 이주는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선영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동일 붓계 일치. 이 뜻은 지우의 생부가 강태헌과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 즉 강태헌의 형제라는 의미였습니다. 선영이 이준의 사생활을 의심할 때 진실은 훨씬 더 음습하고 폐쇄적인 가문의 비밀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과 함께 이 잔혹한 비밀을 만든 강씨 집안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이 떠올랐습니다. 서재희는 남편의 외도를 견디다 못해 결국 남편의 형제와 관계를 맺었고 그 결과 지후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강희주는 자신의 머리를 감싸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이럴 수가. 그의 평생의 책임감과 희생이 자신의 작은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벌어진 비극을 덮는데 사용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지우를 동생으로 여기며 지극히 보살펴왔지만 그 모든 것이 가문의 추악한 비밀을 지키는 방패막이었던 것입니다. 서한은 자신의 냉철한 진단이 가져온 비극적인 결과에 전율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요구했지만 이런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선영은 딸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이 결혼은 절대로 안 돼. 그녀는 이제 딸의 결혼 파기를 넘어 딸의 행복을 위한 최종 협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모든 비극의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누가 지후의 아버지인지 그리고 이 가문이 어떻게 이 비밀을 20년 동안 숨겨왔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친자 검사 결과가 나온 그날 밤 강희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로펌 정의원의 완벽한 후계자라는 껍데기 아래 20년 동안 숨겨져 있던 비극의 희생자였습니다. 이주는 서하와 선영에게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고 곧바로 어머니 서재희를 추궁하기 위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재희는 강태헌의 서재, 어둠이 짙게 깔린 곳에서 아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강태헌은 로펌에 있었고 지우는 학교에서 늦게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재희는 아들 앞에서 수십 년간 쌓아 올렸던 정의원 안주인이라는 가면을 완전히 벗어 던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후는 정말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까?
이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작은아버지, 아이입니까? 서재희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수십 년간 참아온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맞다. 지훈은 내 작은아버지 강태웅의 아들이란다. 이준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작은아버지 태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태웅은 형 태연과 달리 법조인의 길을 걷지 않고 대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항상 형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고 가문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일이? 제이는 과거의 고통을 토해냈습니다. 내 아버지는 밖으로 돌았고 나는 이 차가운 집에서 명예라는 껍데기를 안고 외로움에 몸부림쳤단다. 20년 전 내가 로스쿨에 입학했을 무렵이었지. 내 아버지는 그때 한 여자와 깊이 빠져 있었고 집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 나는 너무 외로웠단다. 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그때 내 작은아버지 강태웅이 형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열등감에 괴로워하며 잠시 이 집에 머물렀지. 그는 대학에서 자리를 잡지 못해 형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내 아버지는 냉정하게 거절했어. 태웅은 상처받았고 나는 그를 위로했단다. 이주는 어머니의 고백을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와 나는 서로의 외로움을 확인했고 단 한 번의 실수가 지우를 낳게 되었단다. 제이는 과거의 고통을 되살리며 울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시아버지, 즉 이준의 할아버지에 의해 철저히 봉인되었음을 고백했습니다. 내 할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아셨지만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셨단다. 할아버지는 나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 아이를 지워버리든가 아니면 내 아이로 키우든가. 하지만 이 집안의 명예에 흠집을 내서는 안 된다. 나는 아이를 지울 수 없었어. 제이는 떨리는 손으로 이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내 아버지를 불러 모든 것을 말씀하셨어. 그리고 거래를 제안하셨지. 내 아버지에게는 로펌 정의원의 대표 자리를 통째로 넘기고 나와 이혼하지 않고 영원히 침묵하라는 명령을 내리셨단다. 그리고 태웅에게는 이 집에서 영원히 떠나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하셨어. 이주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였어. 로펌 대표 자리는 그가 평생 원하던 것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대가로 나에게 평생 복수를 했단다. 나를 멸시하고 밖에서 여자들을 만나며 나를 이 집안의 하인처럼 취급했지. 그리고 나에게 명령했어. 지우를 내 늦둥이로 키우되 절대로 이 비밀을 밖으로 내보내지 마라. 그리고 너는 평생 이 집에서 정의원 안주인으로 살아야 한다. 제이는 아들을 바라보며 흐느꼈습니다. 이준아, 미안하다. 내가 20살이던 해에 태어난 지우를 내가 20년 동안 동생으로 여기며 보살펴왔지. 내가 지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는 알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 더러운 비밀을 덮기 위한 것이었단다. 이주는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가문이 오히려 가장 부도덕하고 파괴적인 계약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은 이준에게 치명타였습니다. 그는 평생 지우를 동생으로 여기며 지극히 보살펴왔던 자신의 헌신적인 삶이 가문의 추악한 비밀을 지키는 방패막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작은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태웅은 할아버지의 명령대로 이 집을 떠났지. 그는 지금 지방의 한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어.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지우를 보지 못했단다. 할아버지의 명령이 절대적이었으니까. 이주는 자신의 평생의 신념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정의로운 법률가로서 살아왔지만 자신의 가족은 가장 부정의한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고통은 정의로운 법률가로서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박선영은 딸 서하와 함께 이준을 통해 강태현 부부에게 만남을 통보했습니다. 장소는 강태현의 서재가 아닌 제3의 중립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시내의 한 고급 호텔 회의실이었습니다. 선영은 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이 싸움의 선봉에 서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하는 어머니의 옆에서 치과의사 특유의 냉철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준과의 결혼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어떻게 이 상황을 마무리할지는 어머니에게 맡겼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태현과 서재희가 들어왔습니다. 강태현은 여전히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제희는 고개를 떨군 채 남편의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준도 함께 있었지만 그는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듯 피폐한 상태였습니다. 강태현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선영을 하찮은 결혼 상대의 어머니로 취급하려는 듯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박선영 여사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유감입니다. 우리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준이와 서하 양의 결혼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태현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합의와 비밀 유지를 위해 저희 측에서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겠습니다. 서하 양의 치과 병원에 투자할 수도 있고 여사님께도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태현의 오만하고 물질적인 제안에 선영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딸의 인생 전체를 건 어머니의 고통을 돈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선영은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강태현 대표님, 저희 딸 윤서아는 명문대 치과 의사입니다. 돈에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평생 딸의 명예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당신의 더러운 돈은 필요 없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강한 어머니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친자 확인 검사 보고서의 사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대표님, 이것 좀 보십시오. 강태현의 얼굴은 보고서를 읽는 순간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 대표님, 지후군의 생부는 강태웅 교수입니다. 3대째 법조 명문가라는 정의원의 명예는 아내의 외도를 남편의 형제가 낳은 아이를 늦둥이로 둔갑시켜 덮어온 가장 추악한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선영은 강태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 결혼을 파기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돈으로 덮으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윤서하라는 한 여성의 인생의 가치입니다. 제 딸을 그런 부패한 가문의 일원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서재희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이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강태현은 분노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여사,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아시오? 우리 정의원의 명예를, 우리 가문의 명예를. 명예요? 어떤 명예 말입니까? 선영은 냉소를 지으며 강태현을 쏘아보았습니다. 유흥업소를 들락거리고 아내의 외도로 태어난 아이를 20년 동안 숨기며 아들에게 그 비밀을 짊어지게 한 가문이 명예 말입니까? 그런 명예는 명예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선이고 부패입니다. 선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침착하게 자신이 준비한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들에게 조건을 요구합니다. 선영은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문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첫째, 이 결혼 파기는 윤서아 씨 측의 일방적인 요구로 공식 발표됩니다. 그리고 파혼의 사유는 강희준 변호사의 건강상의 사유로 공표되어야 합니다. 저희 딸의 명예에 단 한 점의 흠집도 남길 수 없습니다.
강태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건강 문제로 파혼당했다는 소문은 정의원의 후계자로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 뻔했습니다. 그게 무슨... 대표님, 제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강태현의 말을 끊고 계속했습니다. 둘째, 당신들이 저희 딸에게 건넨 예단과 예물은 모두 돌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비밀 유지를 위한 당신들의 계약금입니다. 이에 대한 어떠한 회수 요청도 하지 않는다는 서류에 서명하십시오. 강태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예단과 예물의 가치는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셋째, 강희준 변호사는 윤서아 씨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서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 사죄서에는 지후 군에 대한 언급은 물론 이 비밀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자신의 개인적인 결함으로 인해 파혼하게 되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서아의 명예를 위한 마지막 조치입니다. 이주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강태현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박선영 여사, 당신이 원하는 것은 결국 돈과 내 아들의 명예를 짓밟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선영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제 딸의 명예와 안정적인 미래입니다. 당신들의 추악한 비밀을 영원히 묻어주는 대가로 저는 딸의 명예를 완벽하게 보존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명예와 맞바꾸는 공식적인 계약입니다. 선영은 강태현을 똑바로 바라보며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모든 진실을 언론에 공개하고 정의원의 3대 명예를 뿌리째 흔들 것입니다. 대표님께서 선택하십시오. 아들의 건강 문제로 파혼했다는 소문과 가문 전체의 부도덕한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 중에서 선영은 치밀하게 계산했습니다. 강태현은 명예라는 단어에 가장 취약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돈이 아닌 딸의 명예를 요구 조건으로 내세워 그를 궁지에 몰았습니다. 회의실은 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강태현은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지만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만약 이 비밀이 세상에 드러난다면 정의원은 물론 강씨 가문 전체가 파멸할 것이었습니다. 결국 강태현은 가문의 명예를 위해 치욕스러운 계약 조건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펜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이 계약은 양방향입니다. 여사님도 이 비밀을 평생 묻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저는 제 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 추악한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면 제 딸도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저는 영원히 침묵할 것입니다. 강태현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서재희도 눈물을 흘리며 서명했습니다. 이주는 마지막으로 서아에게 전할 사죄서를 작성했습니다. 협상이 끝난 후 윤서아는 강희준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 로비의 한적한 구석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주는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듯 피폐한 상태였습니다. 서아 씨,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이 비극을 당신에게까지 넘겨줄 수제 시도 들개송는 없었습니다. 이준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의 진심을 믿었지만 더 이상 그의 곁에 머무를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치과 의사로서의 마지막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준 씨, 저는 당신이 변호사로서 정의로운 사람임을 알아요. 하지만 당신은 병든 가문이라는 거대한 악성 종양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서아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치과 의사로서 환자의 고통의 근원을 제거하고 완벽한 재건을 목표로 합니다. 환자가 치주염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저는 감염된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고 건강한 조직으로 재건합니다. 하지만 환자가 치료를 거부한다면 저는 더 이상 도울 수 없습니다. 이주는 고개를 들어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그 종양을 제거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결국 가문의 명예라는 굴레를 택했죠. 20년 동안 동생을 보살피며 아버지의 추악한 비밀을 묵인하며 어머니의 고통을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고칠 수 없습니다. 서한은 테이블 위에 놓인 이준의 사죄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이준이 개인적인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결혼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평생 썩은 치아 옆에서 건전한 치아로 살 수 없어요. 이준 씨, 당신은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이제 나는 내 자신을 위해 당신이라는 고통의 근원을 잘라내야 합니다. 서한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도 있었지만 더 강한 것은 자신의 미래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였습니다. 이준 씨,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병든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저는 그 시스템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준은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파멸로 향하는 정의의 회랑 속으로 영원히 걸어 들어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서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평생 지켜온 정의가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로펌 정의원은 짧은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강희준 변호사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윤서아 씨와의 결혼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양측 가족은 원만하게 합의했으며 서로의 미래를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 자료는 간결했지만 그 속에는 강씨 가문의 치욕과 박선영의 승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파혼의 책임은 전적으로 강희준 측에 있었고 서아의 명예는 완벽하게 보존되었습니다. 상류층 사회에서는 다양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강희준이 중병을 앓고 있다고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그가 결혼 생활을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서아의 치과 병원에는 오히려 동정과 위로의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명문가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파혼당한 여성이 아니라 상대방의 건강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포기한 안타까운 여성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박선영은 딸의 명예가 완벽하게 지켜진 것을 확인하고 안도했습니다. 박선영은 딸이 강태현 측으로부터 받은 예단과 예물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금액은 상당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 고가의 한복, 그리고 현금으로 환산하면 수억 원에 달하는 품목들이었습니다. 선영은 이 모든 것을 현금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전액사회환원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기부처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을 돕는 단체였습니다. 엄마, 왜 다 기부하세요? 그 돈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이에요. 서아는 어머니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서하야, 그 돈은 내 행복의 대가가 아니야. 그 돈은 가문의 침묵을 산 대가야. 나는 그런 더러운 돈으로 너의 미래를 더럽히고 싶지 않아. 선영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켰어. 바로 내 명예야. 내가 앞으로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가든 사람들은 너를 파혼당한 여자가 아니라 안타까운 사정으로 결혼하지 못한 훌륭한 치과의사로 기억할 거야. 그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야. 서아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싸웠는지 깨달았습니다. 치과의사 윤서아는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다시 환자의 치아를 완벽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파혼 후 몇 주 동안은 마음이 무겁고 괴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차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서아는 중년 남성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오랜 기간 방치된 치주염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가 너무 아파요. 하지만 뽑고 싶지 않아요. 이 이는 제가 젊었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서아는 엑스레이를 보며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환자분, 이 치아는 이미 뿌리까지 감염이 진행되었습니다. 주변 잇몸과 뼈까지 손상되었어요. 이 치아를 계속 유지하면 옆에 건강한 치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환자는 망설였지만 결국 서아의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서아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발치 수술을 진행했고 몇 개월 후 환자는 새로운 임플란트로 건강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서아는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결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썩은 것은 과감하게 제거하고 건강한 것으로 재건한다. 이것이 그녀의 치과 의사로서의 신념이었고 인생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했던 것입니다. 서아는 완벽한 계획이 실패했더라도 그 실패 속에서 가장 정확한 진단과 가장 확실한 처방을 내렸다는 사실에 스스로 안도했습니다. 박선영은 딸의 치과 병원에 들러 서아를 안아주었습니다. 서아야, 엄마는 내가 이 비극 속에서도 가문의 명예 대신 너 자신의 명예와 진실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이제 너는 너의 힘으로 가장 완벽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어. 서아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그 거짓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엄마는 저를 구해주셨어요. 선영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하야, 이제 엄마는 더 이상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을 거야.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믿고 지켜볼게. 너는 이미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훌륭한 여성이니까. 어머니 박선영은 딸의 인생을 위한 완벽한 계약에는 실패했지만 딸의 완벽한 명예를 위한 싸움에서는 승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딸이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찾아가기를 조용히 기원했습니다. 어느 날 서아는 병원 근처의 카페에서 어머니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그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 내가 원하는 게 뭔데? 진실이요. 완벽한 조건이나 명예가 아니라 진실한 관계요. 저는 이제 겉으로 보이는 완벽함을 믿지 않아요. 대신 내면의 진실을 보려고 해요. 선영은 딸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하야,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엄마는 정말 기뻐. 엄마가 너에게 완벽한 계약을 만들어주려고 했지만 결국 내가 스스로 가장 완벽한 교훈을 얻었구나. 두 사람은 함께 창밖의 봄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거리를 적시며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과거의 아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박선영은 딸을 위해 완벽한 계약을 만들려 했지만 결국 그 계약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더 중요한 것을 지켜냈습니다. 바로 딸의 명예와 진실을 추구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윤서아는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계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진정한 행복은 조건과 명예가 아니라 진실과 용기에서 온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완벽한 계약의 대가였습니다.